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강변의 마지막 상급지이면서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소액인 재개발 지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강변인 이곳을 미리 선점한다면 안전마진이 꽤 큰 곳이다 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강변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이 랜드마크 건물로 복합개발되는데요. 이곳은 벌써 준공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대지 면적이 12,000평이나 되는 데에 비해서 오직 버스터미널로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땅인데 너무 아깝죠. 그런데 앞으로 이 터미널 건물이 허물어지고 지하에는 터미널과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상부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복합개발로 새롭게 바뀝니다. 거기다 서울 최초의 스타필드까지 이곳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은 이 정도의 대규모 개발을 하는 만큼 용적률 상향까지 받는데요. 최고 약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로서 올라설 겁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이곳이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39층 높이니까 동서울 터미널이 지어지면 비슷하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동서울 터미널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동서울 터미널처럼 시작점이 되는 개발 사업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아타운인데 모아타운이 처음으로 선정됐던 곳이 강북구에 있는 번동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으로는 2022년에 지정됐고요. 그 다음 해인 2023년 7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듣겠고요. 그리고 입주는 2027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잠시 번동 모아타운의 시세도 한번 볼게요. 84제곱에 배정받는 빌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6억 정도, 전세가는 2억 정도니까 내 초기 투자금은 현재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대략 3억대 후반이고요. 예상되는 84제곱 조합원의 분양가는 6억대 후반 정도여서 분담금은 대략 3억 정도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투자금, 즉 매매가 플러스 분담금에서는 7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정리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내 손에 쥐는 안전마진은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선정된 번동 모아타운은 지정되고 불과 5년 만에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뉴타운들이 20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번동 모아타운처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서울 터미널 역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과 함께 복합 개발을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창동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입니다. 이곳은 1호선과 4호선뿐만 아니라 GTX-C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동부권을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이곳이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역의 인근도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요. 시드큐브 창동 복합개발과 서울 아레나 개발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노원역의 일대에는 바이오 일자리와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참고로 이 모든 개발은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아파트 재건축들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곳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창동역과 같은 유휴부지의 개발은 주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동서울 터미널은 그동안 다른 개발 호재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는 지금 이 동서울 터미널의 주변으로 토지의 종상향이나 재개발 등의 개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동서울 터미널의 개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광진구의 자양동 일대입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자양동이에요. 자양동은 현재 여러 가지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1동부터 4동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동의 경우에 신축이 다소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의 위쪽으로 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아타운의 노후도 기준인 50%를 충분히 넘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된 상황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을 끼고 진행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곳에 들어가는 내 돈도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4억대 중반 정도, 전세는 2억대 중반, 그래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양 이동은 잠실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오른쪽은 이미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곳의 동의율은 50% 정도입니다. 바로 위로는 최근에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있고 주변에는 학교와 동서울 터미널까지도 가까워서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은 조망 측면에서 보자면 바로 아래에 지역주택 조합이 있어서 100% 한강 조망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로 자양 이동 오른쪽의 시세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중반, 전세가는 2억대 후반으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왼쪽은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상황인데요. 이곳의 경우에 한강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노후도는 높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의 시세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 4억대 후반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2억대 중반 정도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초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양 3동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재개발은 자양 7구역만 진행 중에 있어요. 이곳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3동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의 빌라 물건이 매매가 12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소액 투자는 이곳은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양 4동입니다. 이곳은 광진구 전체를 통틀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같이 선정이 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에는 한강 쪽으로 아파트와 빌라가 있습니다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층 이상이면 한강 조망이 무리 없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고급 아파트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과 공원을 전부 품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양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후보지 선정 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 2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의 시세는 투룸을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 정도인데요. 실거주로 갭 투자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자양사동의 모아타운 3차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해제된다는 이슈가 있을 정도로 반대가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에 높은 노후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세는 투룸을 기준으로 매매가 6억 이상에 전세는 약 2억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내 초기 투자금은 3억대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3차의 바로 뒤쪽으로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일단 노후도는 자양 1동, 2동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뿐만 아니라 자양사동 모아타운 3차에서 걸림돌이었던 이 양꼬치 골목을 제외하고 이곳은 진행하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리스크도 훨씬 적습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양꼬치 골목이 있고요. 여기는 모아타운 3차 신속통합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세를 말씀드려보자면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중반, 전세가는 2억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돈은 2억대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최근에 동일로와 아차산로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용적률 400% 또는 8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이렇게 상향을 해주는 때는 주변이 개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의 한강변에서 마지막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소액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물론 노후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동서울 터미널 같은 시범사업이나 유유부지 개발 지역들, 이런 곳들 근처에 있으면서 노후도까지 높은 지역들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